상품기술학원 스터디 멘토 김주용입니다. 오늘은 현장 기술자가 알아야 할 주요 원리 토질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사를 빨리 합격하시려면 모든 과목에 다 6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몇 교시라든지 이런 몇 교시에서 튀는 점수, 고득점이 있어야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즉 고득점을 맞으려면은 채점자가 좀 흥미를 가지고 읽어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론하고 실무를 가미한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 강의하는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 독창적인 방법들을 고득점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잘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차로는 흙의 전단 강도부터 터널 붕괴 사례까지 이렇게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요거는 한 전체적으로 한 5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더 길게도 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흙의 전단 강도입니다. 흙은 압축 강도하고 우리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근은 인장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전단 강도만 고려하기 때문에 흙은 전단 강도가 상당히 중요한 흙의 강도를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단 강도라는 것은 여러분 가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테이블 위에 어떤 상자를 올려놓고 잡아 당겼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 전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모아가 요 전단 강도를 이제 정의를 한 게 이런 테이블 위에 상자를 놓고 당겼을 적에 요 힘이 이제 전단 강도가 되겠는데 이렇게 테이블하고 상자하고 본드처럼 붙어 있는 이런 어떤 접착력이 있으면은 요 전단 강도는 세질 겁니다. 여기 뭐 바풀로 붙인 거 하고 아니면 아주 초강력 본드로 붙인 거 하고 이 강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성분이 있냐면은 요 강도는 요 본드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은 상자를 하나 올렸을 때 하고 여기 위에다가 하중을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세 개, 네 개 올리면 올릴수록 이 잡아당기는 힘이 또 많은 그 응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모아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은 이제 모아 쿨롱이라는 분이 인데 이건 한 분이 아니라 모아와 쿨롱이라는 분이 이제 전단 강도하고 수직 응력을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 가지고 수직 응력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전단 강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가할 때 요 기울기를 우리 파이값 내분 마찰각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본드 가치 성분이 절편값 이게 C 성분이라고 점착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전단 강도는 C 플러스 시그마 수직 하중분의 탄젠트 파이 요게 아주 그 흙에서는 대표적인 전단 강도의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C 값이라든지 파이 값은 고유의 값이 아니라 배수 조건이라든지 상대 밀도 뭐 다짐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값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C 파이 값은 고유 값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안식각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안식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성토라든지 모래를 쌓았을 적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쌓아지는 이 각도
이거를 이제 안식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무너지지 않고 쌓아질 수 있는 각도를 안식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수한 모래일 경우에는, 순수하고 건조한 모래일 경우는 이 안식각이 우리가 보통 파이값하고 거의 같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지만은 사실 이 안식각, 이 파이값보다 더 약간 상향으로 쌓아도 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거든요. 이 이유가 모래가 이제 그 물을 흡수를 하면은 겉보기 점착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겉보기 점착력 때문에 순수한 모래가 이 내부 마찰각보다 더 더 가파르게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다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다짐. 우리가 이게 다짐이라는 것은 다짐하고 이제 안밀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흙은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흙 3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흙은 이 흙 입자, 소일,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의 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흙 입자는 이제 막 있겠지만은 이런 입자와 요 사이에 물과 공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공기를 좀 제거를 하는 거, 요게 바로 다짐이 되지 않습니까? 다짐. 예. 다짐의 기본 원리가 삼상에서 공기를 제거하는 거.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론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을 영공기 곡선이라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짐하는 목적은, 이렇게 다짐을 공기를 제거하면은 뭐가 됩니까? 전단력이 증가되고 전단 강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압축 강도가 증가되겠죠. 압축 강도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압축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안밀하고 같은 의미인데, 흙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압축성은 감소하고 압축 강도는 증가되고, 예, 그 다음에 투수성은 감소되는 거죠. 투수 개수가 적어지는 거죠. 이게 조밀해지니까. 그리고 지지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지력은 증가되고, 투수 개수는 감소되고, 압축 강도는 증가하고, 압축성, 그러니까 안밀되는 그거는 줄어들고, 전단 강도는 당연히 증가되겠죠. 이것이 바로 다짐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안밀이라는 것은 이 삼상 중에 이 물이 아니라 과잉 간극수압, 이 그냥 간극수압이 아니라 과잉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과잉 간극수압을 솟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간극수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연약 지반이 있으면은 여기에 지하 수위가 보통 이 부분에 지하 수위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뭐 피조콘을 이렇게 꽂으면은 아마 여기까지 물이 찰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피조콘에 물이 이렇게 차겠죠. 이렇게 차는데 여기에 갑작스레 이 점토 같은 연약 지반에 성토를 팍 하게 되면은 이 흙이 얘 하중에 눌려가지고 물이 뿔따구가 나겠죠. 근데 이게 물이 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으면은 쭉 빠져서
얼른 나가서 다시 요 상태를 유지하겠지만은 이게 빠져나가는 시간이 긴다든지 우리 점토같이 아니면은 연약지방같이 이렇게 길게 되면은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얘가 물이 화가 나죠. 뿔따구가 나가지고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게 바로 요 차이가 과잉간극수압이라는 겁니다. 과잉간극수압. 요 차이가. 그래서 요 연약지반에서 안밀공법을 개량한다 뭐 어쩐다 이러는 것은 요런 과잉간극수압을 소산을 시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냅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물리적인 하중을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 샌드 드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을 빨리 소산을 시켜서 얘가 여기 있던 수위가 쓱 내려오게 해서 정상 간극수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안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짐하고 안밀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어느 분들은 그래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논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강 근처래 해가지고 지하 수위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다가 무슨 드레인보드라든지 이런 걸 하냐? 계속 물이 여기까지 차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냥 과잉간극수압이라는 생각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차지만은 이게 화가 난 뿔따구 난 이 힘을 받은 과잉간극수압을 솟아나는 게 안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밀하고 다짐하고 요거를 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다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다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함수비 다짐 곡선이 이제 여기 함수비고 여기가 이제 그 감마 D 해가지고선 여기가 이제 단위 중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하고 우리가 여기를 바로 OMC라고 해서 최적 함수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영공기 다짐이 잘 될수록 이 다짐 곡선은 이렇게 영공기 곡선에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이 잘 될수록 이 영공기하고 곡선하고 이게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물은 이제 처음에 여기 수화 단계, 포화 단계, 윤활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서 포화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조축은 이렇게 구조를 찾아보면은 우리 까치발처럼 까치집처럼 막 까치집이 그 나뭇가지 같은 거 막 엉켜가지고선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면모구조라고 합니다. 면모구조. 그래서 이 면모구조는 이렇게 하중을 받았을 적에 어느 정도 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엉켜놓은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은 또 잘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물이 잘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면모구조가 있고 또 이런 약간 OMC 이쪽 반대쪽으로는 이상구조라고 그래가지고선 판상 이렇게 판처럼 우리 베니니아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니니아판처럼 이런 판상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상구조는 여기가 이제 판상구조가 이렇게만 된 게 아니라 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엉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누르는 힘에는 이게 푹푹 꺼집니다. 그래서 압축성이 좀 많게 되죠. 그리고 대신 얘는 물이 이런 판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막 여기 저항을 받고 이래서 유로가 구불구불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로가 구불구불하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유로가 구불구불해 가지고서 이렇게 투수개수가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아주
그런 그냥 쉽게 들리지만은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얘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상 구조라고 그러고 이런 구조를 면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쪽에서는 도로의 강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건조축에서 다져야지 되고 댐 쪽에서는 투수 개수가 적은 이상 구조의 쪽에서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다짐 곡선, 다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시험에 그러면은 흙은 점성토일 때는 이렇게 완만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사질토일수록 위로 올라가고요, 그죠? 이렇게 다짐 곡선이 그리고 다짐 에너지가 적으면은 밑으로 하면서 이 포물성이 완만하지만은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짐 에너지 뭐 그 흙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짐 곡선이 틀리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짐은 그런 형태로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다짐을 하게 되면은 흙이 깨져서 이 오히려 강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과다짐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특히 화강 풍화토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는 화강 풍화토에서 너무 많이 다지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요걸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현장에서 솔직히 너무 많이 다지는 경우는 제가 이 토목 현장 한 7년 정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진 곡선이 있으면은 OMC를 중심으로 전단 강도는 여기서 최고가 되고 투수 개수는 OMC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지나서가 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코어 다짐은 이걸로 도로측 다짐은 약간 OMC보다 수면축으로 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흙이고요. 순수한 모래일 경우에는 또 다진 곡선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띠는데 아주 순수한 모래에 완전히 건조했을 적에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씩 가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단위 중량이 줍니다. 그래서 5% 정도일 때가 최소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단위 중량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단위 중량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단위 중량의 가장 적은 양 이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뻘킹 우리가 이제 뻘킹이 일어나는데 요 현상이 일어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모래라든지 조립도는 어떤 이렇게 모래 알갱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차면은 요 사이에 물이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면은 이 모래 알갱 어떤 표면 장력이라든지 물의 부착력 때문에 이런 형태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힘을 작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토립자는 또 이렇게 당겨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물 때문에 이 겉보기 점착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겉보기 점착력이. 그리고 최적은 약간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겉보기 점착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 모래일 경우에는 사실 C값이 없지만은 이렇게 물을 먹게 되면은 겉보기 점착력이 생겨가지고서 이 C값이 생깁니다. 그래서 겉보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있다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점착력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했을 적에도 점착력이 안 생기고 또 나중에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선 이제 우리 물 다짐하지 않습니까? 모래일 경우에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면은 또 겉보기 점착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겉보기 점착력 때문에 어떤 전단 강도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C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백령도에 가면은 활주로가 있는데 그건 모래 백사장에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원리냐면은 이런 모래의 겉보기 점착력 때문에 이런 자연 활주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콘크리트 배합할 적에 이런 뻘킹 현상 또 겉보기 점착력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량 배합을 해야지 이 최적 배합을 하게 되면은 뭐 약간 물을 흡수하게 되면은 커지고 적어지고 이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량 배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각에서 안식각보다도 더 높이 구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겉보기 점착력이 생겨서 모래에서 조금 더 안식각보다도 세워서 구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흙을 성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뭐 상대 밀도로 시험을 한다든지 강도로 시험을 하든지 포화도로 시험을 한다든지 변형량으로 시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들밀도로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들밀도는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흙 입자에 뭐 5mm 이상의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뭐 이 정확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들밀도 시험은 사실 현장에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오차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들밀도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짐도를 시험할 적에 다짐도 시험을 하게 되는데 시험실에서 다진 그 단위 중량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단위 중량을 계산을 해가지고선 우리가 이걸 백분율로 해서 뭐 노체는 뭐 90% 다짐이 돼야지 되고 뭐 노상은 뭐 95% 다짐을 해야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짐도를 하는데 현장에서 뭐 실험실에서야 나름대로 뭐 잘 다지고 그 정확하게 계량을 한다고 치지만은 현장에서의 이제 다짐 방법은 이제 요 카바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흔들어 가지고선 함수비를 측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요 깔때기 밑에 이렇게 홈을 파 가지고선 여기에 무게를 이렇게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이 채적은 여기 들어간 모래로 그 채적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래는 이제 주문진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 들밀도 시험은 합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단위 중량이 얼마 나와야 되는데 이건데 현장에서 단위 중량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다짐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짐 현장에서 그 실험실에서 다짐 시험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현장에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은데, 즉 여기서 파낸 흙에다가 살짝 여기서 뭐 조그만 짱돌이 아니라 뭐
한 뭐 5mm짜리 돌멩이 하나만 넣어도 이 무게는 확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단위 중량이 증가되죠. 여기 보시면 현자 단위 중량이 이렇게 되고, 이 함수비도 이 뭐 카바이트로 해가지고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정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아니면은 이 모래 최적이 또 흘러내려가는 것이 좀 적게 흘러내려갔다든지, 이럴 경우엔 이 흙이 여기 다짐 상태가 안 좋지만은 뭐 또 다짐 상태가 97%, 8% 뭐 막 어떨 때 100%도 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이러나, 이런 원리적으로 이런 시험 방법의 문제점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랬을 적에 대책은 뭐냐, 이런 이제 면접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그 만재된 덤프, 그러니까 덤프 트럭에다가 가득 싣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프루프 롤링이라 그러는데, 프루프 롤링하면서 뭐 변형량이 얼마 정도 나오면은 불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루프 롤링을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판 제한 시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우리 그 다짐 관리를 하면은 정확하게 현장에서 다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 토질 종류별 공학적 특징인데,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질토와 점성토의 특성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짐 곡선, 그리고 사질토에서는 진동으로 다진다. 왜? 사질토하고 여러분 사질토하고 점성토의 특성 정도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현장에서 상당히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토공 쪽에서는 여러분께서 좀 개념을 잡고서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질토는 개념이 뭡니까? 어떤 알갱이 아닙니까? 알갱이, 조립자. 그러면 이 조립자들이 어떤 이렇게 엄물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마찰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얘는 힘을 저항을 받습니다. 엄물림, 마찰, 그 다음에 뭐 그 입자 간의 어떤 이 충격, 뭐 이런 것로 얘는 힘을 받습니다. 전단 강도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찰각, 파이가 중요하죠, 그죠? 파이 값이. 근데 이 파이 값은 진동을 줘가지고, 진동을 줬을 적에 이게 조밀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질토에서는 진동으로 다짐한다. 그래서 뭐 사질토 연약 지반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다짐 방법 중에서 전압이 아니라 뭐 동다짐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진동을 줘 가지고서 다짐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점성토는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알갱이. 얘는 작은 알갱이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힘을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정기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얘는 표면적이 넓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표면적 넓다는 얘기 아시죠? 이런 큰 알갱이보다 같은 요 뭐 무게라든지 이럴 때 이 많이 이 작은 알갱이 같은 이 무게라더라도 이 알갱이가 많으면 요 표면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표면적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 표면적이 커지면은 뭐 여러 가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다든지, 이런 정기적인 성분이 이제 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여러 가지 그 뭐 이중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하여간 얘는 정기적인 힘이 작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동으로 다져서는 안 되고 다질 적에 꾹꾹 우리 밀가루 다지듯이 꾹꾹 눌러서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압이라 그러죠. 전압 눌러서 다진다. 그래서 얘는 다지는 방법이 전압에 의해서 다지고 아까도 다진 곡선이 얘는 굉장히 가파르고 얘는 이렇게 가파르고 얘는 점성토는 좀 완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투수개수는 얘는 물이 잘 배수가 되니까 동결 피해가 없고 얘는 동결 가능성이 있죠. 이 동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또 모세관 작용 뭐 이런 거하고도 또 연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압도 얘는 적고 얘는 점성토는 크게 되겠고 그리고 흙막이 같은 경우에도 사질토는 배면 치마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아주 그 지하철 같은데 그 배면을 다짐을 할 적에 모래를 넣고 물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성토 재료로 양호하지요. 근데 성토 재료로 양호하지만은 또 법면 쪽에서는 또 물에 의해서 새굴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규모 파괴는 아니지만 물에 의한 새굴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법면보를 좀 식생 같은 거를 빨리 해야지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성토 재료로서는 그 점성토는 불량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건 이제 그 여러분 그 팁인데 현장에서 비가 온 다음 날 이렇게 보시면은 현장에서 이제 신발 신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사무실이 좀 지저분하다. 비 온 다음 날이라든지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현장은 좀 점성토가 많은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가 온 뭐 날이라든지 비 온 다음 날이라든지 이럴 적에도 별로 뭐 이렇게 큰 차이 없다든지 이러면 우리 현장은 좀 사질토가 많구나. 이렇게 이제 그 관리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밟고 다녔을 적에 점성토일 경우에는 그런 흙들이 찐덕찐덕하게 해서 붙어서 들어오고 이런 걸 보시면은 현장의 토질이 어떤 쪽에 속하는구나 또 알 수 있고 또 사질토인 현장은 막 집중 강우가 올 때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얘는 집중 강우가 올 때 무너질 확률이 많은 반면에 이 점성토는 집중 강우가 올 때 예를 들어서 사면이 번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성토는 투수개수가 낮기 때문에 물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점토로 꽉 우리 논바닥 점토처럼 돼 있으면은 막 비가 많이 와도 그냥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적은 비라도 그렇게 계속 오게 될 경우 적은 비가 계속 오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지하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뭐 포행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사질토는 산사태처럼 급작스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뭐 랜드 슬라이드라 그러고 점성토는 랜드 크리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얘는 이게 물이 이 투수개수가 여기가 낮기 때문에 강우 강도가 적을 때 오히려 강우 강도는 적지만은 지속적으로 비가 올 때 이럴 때 아니면은 비가 온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 이럴 때는 점성토 우리 현장이 점성토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질토와 점성토의 개념을 좀 아시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옹벽에 작용하는 주동토압인데 주동토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뒤에서 미는 거고 수동토압은 앞에서 이렇게 미는 거기 때문에 이 주동토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건조시 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조건이 이런 조건일 때 건조할 때 수중일 때 포화가 됐을 때
또 우리가 경사 배수를 했을 때, 연직 배수를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이 같은 조건을 놓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건조할 때를 1로 봤을 때 완전히 포화될 경우에 약 2.7배의 어떤 주동 토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할 때는 멀쩡하다가 비가 와서 포화가 됐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옹벽에 우리 배수구를 잘 해야 된다. 잘 배치를 해야 된다. 배수구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 근데 배수로는 연직 배수, 뭐 경사 배수, 뭐 수평 배수,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경사 배수가 가장 유리하다. 배수로를 이렇게 우리 드레인보드 같은 건 이렇게 설치를 하죠. 사실 경사 배수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양호한데 이렇게 설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현장에서는 좀 적용하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경사로 했을 적에가 이렇게 주동토합을 적게 받는다. 이거 이제 이론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론과 실무가 겸비할 때 아주 독창적인 답안들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에 작용하는 이 토합의 차이인데 이렇게 하향 경사가 졌을 적에가 이 토합이 적게 받습니다. 반대로 상향 경사를 졌을 적에 토합을 많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론적인 부분인데 요게 이제 이런 것도 재미있게 여러분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적용해 보실 필요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를 우리 옹벽 기초라든지 교량 기초라든지 이런 걸 뭐 조금 어렵지만은 요런 형태로 뭐 기초를 올릴 수가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뭐 터파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런 형태로 뭐 옹벽이라든지 기초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집안이라고 쳤을 적에, 그랬을 적에 이거 잘못 그렸네요. 예. 잘못 그렸는데 잘못 그렸는데 반대 잠깐만, 또 제가 갑작스레 예를 들어서 기초 형태를 이 두 가지 기초 형태를 봤을 적에 여기에 토합이 걸리는 게 어떤 게 많이 걸리겠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 형태의 기초보다는 요 형태의 기초가 토합이 적게 받게 된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옹벽에서 뒷부벽을 두는 이 키를 이걸 뒤쪽에다 두느냐 앞쪽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또 주동 토합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한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뒤쪽에다가 두는 게 유리하죠. 이렇게 뒤쪽에다가 두는 게, 왜냐하면은 얘가 이 부분을 긁고 가기 때문에 이 키를 뒤쪽에다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맨 뒤쪽에다 설치하게 되면은 토합이 또 요만큼의 토합을 받던 것이 요렇게 설치를 하면서 또 토합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요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최소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는, 또 옹벽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토합의 차이고요. 사면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모든 파괴는 응력과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응력이 강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응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5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럴 경우에 50kg를 들 수 있는 걸 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20kg 무게만 들은다. 그러면 제가 굳이 5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20kg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kg만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력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20kg를 응력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강도, 예를 들어서 50kg를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괴는 응력이, 외력이 내부 강도를 초과할 경우에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안전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도를 몇 배를 잡아주느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안전율은 사실 이 활동력하고 저항력의 차이인데, 우리가 불안할수록 안전율을 뭐 3을 넣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하면은 1.5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 강도가 증가되는 요인, 감소되는 요인,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서 그 사면이 무너졌을 때에 전단 응력이 증가되는 요인, 그리고 전단 강도가 감소되는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서 하시면은 답안 작성하실 때 조금 체계적인 답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성토하고 절토에 따른 이제 안전율 변화인데요. 우리가 성토를 하게 되면은 전단 응력이, 그러니까 외력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 증가되다가 성토가 완료되면은 그 응력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면에 이제 간극수압이 소산되게 되죠. 간극수압이 소산되게 돼서 오히려 전단 강도가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안전율은 성토할 때 최소가 됐다가 이렇게 안전율이 점점점 증가됩니다. 반면에 굴토를 할 경우에 이제 전단 강도가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러다가 굴착이 완료될 경우에는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극수압이 커지면서 전단 강도는 감소하게 돼서 안전율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집안에 성토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응력이 증가되니까는 아까 전단 응력이 증가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단 응력이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성토가 멈추면은 이제 전단 응력은, 이제 외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근데 이때 하중을 올리면 올릴수록 간극수압, 이 수압이 막 올라가다가 수압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토를 멈추면은 간극수압이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성토를 멈추면. 그렇기 때문에 전단 강도는 증가돼서 안전율은 맨 처음에 이제 감소가 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토할 때 문제만 없으면은 나중에 사면을 다 완성하고 나서 특별하게 뭐 하중이 더 가지 않는 이상은 안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토 사면은 안전해진다는 반면에, 절토 사면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원지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깎아내리면은 이 전단 응력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 완전히 다 깎아서 여기까지 오면은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물이 침투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수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깎을 때도 이렇게
저기 깎을 때는 오히려 저기 이 물이 빠지니까 소산이 되죠. 이렇게 빠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이 차면서 이 강도는 점점점 전단 강도는 줄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안전율은 얘는 안전율이 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토 사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지구나. 절토를 할 경우에는 이거를 여러분께서 예상을 하시고선 더 안전하게 굴착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 안전율 변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성토 사면은 성토 직후가 제일 위험하지만은 절토 사면은 절토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